월급은 2배로 올려달라. 일주일에 35시간만 일하자. 자녀 고용 승계까지 약속하라. 우린 사람이에요. 기계가 아니라고요. TV, 냉장고, 세탁기를 10초 안에 어떻게 완성하죠? 우린 쉬지도 못하고 일한다고요. 돈을 더 안 주면 파업을 계속할 겁니다. 인도의 삼성전자 공장 앞에 사람들이 모여 소리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알리샤예요. 제가 다니고 있는 삼성전자는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 최고의 직장 1위를 4년 연속 차지했지요. 저는 삼성전자에 입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신분을 벗어버리고 새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요. 총 5개의 계층으로 신분을 나눕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불가촉 천민 이렇게 5가지이고요. 저는 매우 하위 계층에서 태어났습니다. 다행히 인도 정부에서 하위 계층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제공하고 공립대학에 특별 입학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저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덕분에 저는 부모님보다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 번 도전한 끝에 삼성전자에 입사했어요. 세계 최고의 직장에서 일하다니 정말 꿈만 같았죠. 급여가 다른 공장보다 2배나 많은데 복지까지 좋아서 대학 친구들이 질투할 정도니까요. 게다가 구내식당 밥은 어찌나 맛있는지 하루 3끼를 다 챙겨 먹고 싶을 정도랍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꿈의 직장에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우리 공장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노조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한 거예요. 인도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노동쟁해 중 가장 큰 규모라네요. 우리 공장은 연간 16조 90억 원에 달하는 인도 내 삼성 매출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생산기지입니다. 지난 9월 초부터 약 10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하여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공장 인근에 모여 회사 측에 자신들이 새로 결성한 노조인 삼성인도 노동복지조합을 인정해달라 요구하고 있어요. 인도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인도 노동조합센터는 해당 공장의 노조를 지원하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도입하기로 결정했고요. 이는 모디 총리가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중심지라 홍보하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와중에 발생한 파업으로 인도 내 제조업 활성화 정책에도 비상등이 켜지게 되었죠. 제 동료들도 파업에 참가해서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가 2배로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근로자들도 서로에게 불만과 갈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노조가 파업하면서 이것저것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금 인상이에요. 현재 월 평균 약 50만 원을 받는데 이걸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거죠.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올리자는데 결국 2배나 오르는 셈이에요. 현재 주 6일 48시간 근무 체제를 주 5일 35시간으로 줄여달라 하고요. 인도는 노동법상 소정 근로시간이 주당 48시간입니다. 근무 시간을 주당 13시간 줄이는 동시에 임금은 2배로 올려달라는 주장인 거죠. 인근 지역 제조 인력의 평균 임금보다 이미 그 2배의 임금을 받고 있어요. 고용세습도 요구합니다. 직원이 죽으면 그 가족이 대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직원 자녀 학비도 지원해달래요. 사립학교 다니는 애들 1명당 연간 80만 원씩 월급의 2배 되는 금액을 학비로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또 냉장고, 세탁기, TV 등의 제품을 10에서 15초마다 완성해야 해서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노동하는데 근로 환경도 안전하지 않아 이에 따른 근무 조건 개선할 것을 요구했고요. 회사가 새 노조 인정하고 단체 교섭 허용하라는 것도 요구 사항이래요. 파업이 장기화되는 과정 중 10월 1일에 인도 경찰은 미신고
불법 시위 및 소란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파업 노동자 및 노조원 약 600명을 구금했는데요. 이들은 공장 안팎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선동과 구호, 연설 등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지만 이날 밤 바로 석방되었어요. 삼성이 이런 제안도 했어요. 매달 특별 보너스, 다양한 구내식당 메뉴, 출산 시 기프트 카드 제공, 가족 행사도 연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참석하는 가족에게 선물도 준대요. 내년에는 에어컨을 설치한 버스의 노선을 5개에서 108개로 늘린대요. 식사수당 인상, 휴게실 및 화장실 증축, 노후 사물함 교체, 휴가일 증대 같은 것들도 약속했어요. 저는 매우 마음에 들지만 노조는 이 제안을 거부했어요. 여전히 강성 노동자단체가 삼성 노조가 설립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삼성이 인도에 공장 지은 지는 꽤 됐어요. 1995년부터 있었대요. 인도가 좋았던 이유가 시장도 크고 임금도 싸고 젊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노조가 강해지니까 굉장히 곤란해진 거죠. 회사 쪽에서는 이게 다 정치적인 거라고 봐요. 노조 뒤에 있는 정치 세력이 일부러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한대요. 노조 쪽에서는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계속 파업할 거라고 하네요. 모디 총리와 공산당이 세력 과시하려고 뒤에서 조종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인도 공산당이랑 연결된 인도 노동조합센터라는 곳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대요.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그럼 우리 터키로 공장 옮기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모디 총리가 당황해서 파업 진압을 지시하셨대요. 시위자 600명을 결혼식장 3곳에 구금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삼성이 1000명 해고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업하신 분들 딱 그 숫자만큼이죠. 이번에 파업하신 1000여 명을 딱 잘라내면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파업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삼성이 인도를 떠나면 다른 해외 기업들도 인도 진출거리실 텐데 말이죠. 모디 총리도 그걸 아셔서 이제 와서 부랴부랴 수습하시는 것 같아요. 노조 인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래요. 라자 산업부 장관님도 나서셨어요. 삼성전자가 14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노조 인정을 포함한 모든 요구사항을 고려할 거라고 했다는군요. 파업에 동참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일을 계속해야 할까 하며 동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해요. 우리 공장은 냉장고, TV, 세탁기를 만드는 곳이에요.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운영 중인 2개 공장 중 하나래요. 이 파업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회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걱정돼요. 혹시 삼성이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어쩌죠? 삼성이 원래 중국에 있다가 인건비가 올라서 인도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임금을 더 달라고 하면 또 다른 나라로 갈까봐 걱정돼요. 사실 인도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그랬는데 이제는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들이 미국으로 많이 간대요. 그리고 인도는 영어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해요. 미국 회사들의 콜센터가 대부분 인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콜센터에서 일하는 애가 있는데 미국 가게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도 미국 손님들의 불만을 처리한대요. 이렇게 임금이 오르면 인도가 세계의 공장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아요. 삼성이 떠나면 저는 또 어디서 일할 수 있을까요? 기업들은 계속해서 싼 임금을 찾아 돌아다니고 우리 같은 노동자들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삼성이 인도에 남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삼성이 인도에 온 이유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때문이라면 우리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만약 삼성이 떠나면 인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다른 기업들도 따라서 떠나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텐데요.
얼마 전에는 회사 게시판에 붙은 공지를 봤어요. 삼성이 AI 기술 개발에 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파업을 하면 그런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인도 법인이 파업 종료를 위한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일부 노동자들과 합의각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니 꽤 괜찮아 보여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월 5천 루피의 특별 인센티브를 준대요.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10만 루피를 지원한대요. 직원 복지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부 노동자들은 여전히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해요. 새로운 노동조합을 인정해 줄 때까지 파업을 멈추지 않겠대요. 노조 인정 문제는 법원에 계류 중이라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인도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대요. 모디 총리님이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이 계속되면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이번 파업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먼저 노동자들과 대화를 시도했대요. 그리고 법원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자 삼성전자는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어요.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구성원들을 고소했대요. 14페이지 분량의 법원 제출문에서 노조의 행동이 공장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회사 측에서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요. 4시간 연속 일하도록 강요받는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노동자가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노동자들이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10에서 15초 안에 완성하라고 압박한다는 주장도 부인했어요. 제품이 컨베이어 라인을 통과하는 동안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뿐이라고요. 회사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한편 삼성전자 본사에서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대요. 인도 공장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인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간 120억 달러 약 16조 원나 된대요. 그중 3분의 1을 우리 공장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사에서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파업이 길어지면 우리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삼성 덕분에 우리 삶이 많이 나아진 것을 인정해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신분과 가난을 벗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됐잖아요. 꿈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고요. 물론 더욱 나은 삶을 원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걸 위해 지금 가진 것들을 모두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인도 주 정부가 나서서 파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이 현지에서 주목받은 건 애플, 엔비디아,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중국산을 벗어나려 인도, 중남미 등 대한 제조기지를 물색하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메이크 인 인디어 정책으로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며 외국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는 와중에 인도 남부의 고질적인 인프라 문제와 강성 노조가 찬물을 끼얹고 있군요. 전 세계의 노조가 서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요. 글로벌 기업들은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을 피해 인도를 새로운 대안으로 보고 진출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삼성전자도 1995년 인도에 처음 진출한 이후 스마트폰, 가전을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지속 확장해왔다고 합니다.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저임금, 평균 연령 28세의 젊은 노동력을 갖춘 매력적인 생산 기지였던 인도는 최근 현지 강성, 노조의 파업이 잇따르며 기업들의 아픈 손가락이 되고 있대요. 현재 삼성전자는 노조 상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통해 버티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 경영 차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도는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어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앞세워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했어요. 한국도 198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자하며 대인도 투자국 가운데
13위에 올랐다고 해요.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이 인도에 투자한 것은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거대한 내수 시장의 매력 때문이었다며 지금처럼 대규모 노사 분규가 지속되고 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면 투자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대요. 삼성뿐 아니라 이미 수많은 글로벌 기업은 강성 노조에 시달리고 있대요. 현대차에는 2007년 CITU를 배후로 한 비공식 노조가 설립됐고 이후 임금 인상과 해고, 노동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2010년 생산 라인 점거, 2012년과 2019년 파업에 이어올 7월에도 조업 거부가 발생했다네요. 수익성이 없다며 현지에서 철수한 GM의 공장을 인수할 때도 GM 노조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해 계약의 진통을 겪기도 했대요. 포스코 마하라슈트라주 공장은 지난 2021년 직원들의 임금 인상, 지역 주민들의 채용 요구로 몸살을 앓았다고 해요. 이들은 직원들의 출입과 물품 반입을 방해해 자동차용 철강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대요. 롯데의 첸나이 초코파이 공장에서도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수개월간 파업을 벌였다네요. 이륜차를 만드는 일본 야마, F용 충전기를 생산하는 미국 플렉스 등 여러 기업도 임금 인상, 노조 인정 등의 문제로 이미 파업을 비롯한 노사 갈등을 겪었대요. 현지 업체 관계자는 인도는 지방정부의 힘이 세서 중앙정부가 통제하기 어렵고 지방정부도 선거표를 의식해 기업보다 노동자 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노조 갈등을 가장 힘들어 한다네요. 인도 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제조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삼성이 인도를 떠나기로 결정하면 어떡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인도 정부도 이 상황을 걱정하고 있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최근 들어보니 세계 여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대요. 테슬라는 2025년부터 제조 라인에 로봇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해요. BMW나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로봇이 우리 일을 대신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는 파업을 빨리 끝내고 일터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과 우리가 서로 도와가며 함께 성장하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인도가 더 발전하려면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해요. 우리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파업을 끝내고 다시 일하면서 차근차근 우리의 권리를 얻어가는 거죠.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에게 이로울 거예요. 우리의 요구사항을 한 번에 다 들어줄 순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개선될 거예요. 저와 동료들은 파업한 동료들을 설득하려 노력했고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다행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네요. 우리 노동자들이 삼성전자랑 합의를 봤대요. 한 달 넘게 이어졌던 우리 공장 파업이 드디어 끝났어요. 파업을 끝내고 작업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네요. 정부에서도 파업이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라자 산업투자부 장관님이 말씀하시길 삼성전자가 우리를 위해 몇 가지 복지 조치를 내놨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봤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참여한 모든 노동자들이 즉시 일터로 돌아가고 회사에서는 보복 조치 같은 건 하지 않기로 했대요. 노조도 회사 이익에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노조 인정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다른 요구사항들은 회사에서 받아들였다고. 파업을 이끌었던 인도 노동조합에서도 파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어요. 모두가 다시 일터로 돌아온대요. 정말 다행이에요. 새로운 노조인 삼성인도 노동복지노조 SILWU 등록 문제는 법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해요. 9월 9일부터 한 달 넘게 시작했던 파업이 이렇게 끝나게 됐네요. 동료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게 됐어요. 다시 함께 열심히 일해야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도의 삼성전자 파업 종료와 알리샤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알리샤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사랑합니다.